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소 모범 국가로 자리한 대한민국, 그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들의 소식과 해외 사례만을 전하며 국내 소식에 궁금증을 남긴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 내가 본 DMB, 코로나19와 더불어 신천지와 집단 감염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본 특집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를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스포츠계 소식을 스포츠부 김재형 기자를 통해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안보라입니다. 코로나19도 국민들의 투표 행렬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21대 총선이 마의 벽으로 여겨지던 투표율 60%를 가뿐히 넘기면서 마무리됐는데요. 다음 달 30일 4년 임기의 첫 발을 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감시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김동민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총선이라는 큰 일을 치른 한 주였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지난 한 주 YTN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저는 총선도 중요했고요. 예. 초, 중, 고등학교의 온라인 개강과 관련된 뉴스가 시청자, 학부형인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관심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몇 년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결정할 일이죠. 사회로 총선과 관련된 뉴스들을 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이번 총선 관련해서 막판 그 선거 현장의 뜨거운 경쟁 상황을 전하는 뉴스를 눈여겨봤고요. 예. 또 그 총선 뒤에 더욱 이슈화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 관련 의혹 보도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들어볼까요? 자, 평가원님, 어떤 뉴스를 좀 잘한 뉴스로 뽑아주셨나요? 네, 사실 저는 이번에 잘한 뉴스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리고 참 감사한 마음을 느꼈던 뉴스인데요. 네. 지난 4월 12일 날 방송된 코로나19 현장에서 만난 상처투성이 의료진의 하루라는 보도를 이번 주에 좋은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잘 구성이 되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까지도 잘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노출을 시켰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컨테이너를 숙소로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추운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반팔 차림으로 먼 숙소까지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지정된 외부인이 출입된 그런 지정 병원에서는 그 간호 인력이 환자의 배식은 물론이고 심부름이나 아니면 병실과 화장실 청소 같은 것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애로사항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받는 환자들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호 인력들이 이분들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고요. 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의료진의 노고를 담은 소식들이 방송을 통해서 종종 전해지고는 했는데요. 자, 이번 보도는 개선점까지 또 보태줬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은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전달을 한 것인데요. 예. 사실은 제일 시급한 게 어떻게 보면은 간호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간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여타 일까지도 다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들도 이분들의 노고에 못지않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서 빨리 이런 상황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게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잘한 뉴스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회부 손효정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처와 대응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소식들을 언론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좀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손효정 기자가 현장 취재를 하다가 예. 이분들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 싶다.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사진과 영상을 좀 부탁을 드렸고 힘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손 기자 스스로 얘기하기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다. 기사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아플 때 저희가 보통 부모님 먼저 찾는데 현장에서 굳은 일까지 하면서 아마 부모님들과 가장 닮아 있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일상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시청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뉴스가 있는 저녁에 인터뷰 코너를 눈여겨보셨다고 합니다. 뉴이저가 최근 연이어서 잘한 뉴스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지요? 예, 그 뉴이저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그 채널 A하고 검찰 간 그 유착 의혹을 연속 대담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걸 눈여겨봤습니다. 뉴이저는 먼저 그 8일 그 독립 언론인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를 불러서 예. 그 이번 의혹의 제보자인 그 일명 제보자 X라고 하죠. 그 사람의 실체와 그 사람을 뉴스타파가 또 취재한 바가 있었는데 그 취재한 경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그 제보자 X의 그 신뢰성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뉴스타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검언 유착 사안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김선중 보도제작국장께서 직접 답을 주셨다고 해요. 예, 채널 A와 검찰 고위 간부 유착 의혹을 푸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들 둘러싼 의혹 역시 언론들이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는 주제다. 후속 취재를 예고하는 사실상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후속 취재 기대가 됩니다. 제보자가 실제로 스튜디오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유심 있게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위 아까 거론했던 그 제보자 X 예. 그분을 직접 스튜디오로 불러가지고 채널 A 기자가 이철 씨 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요구해 왔는지 그리고 채널 A 기자가 가깝다고 한 현지 검사장이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모 검사장이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예.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걸 자세히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마지막 그 10일에는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공동대표를 초대해서 또 그 현재 진행 그 채널 A에 대한 종편 재승인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드러나는 이런 의혹 그런 실상 문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번 의혹 사건은 우리 언론의 그 정파적 편향과 취재윤리 실종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드러냄과 함께 또 그 각자 막강한 권력이자 상호 견제 감시를 해줘야 될 관계인 검찰과 언론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유착을 해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섬뜩한 가능성을 절감하도록 해줬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에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색을 띠는 코너들도 보이고요. 그런 유의미한 변화들을 변호사님께서 좀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예, 뉴이저 팀의 일단 그 공감하는 그 기반이 예. 그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인용 보도하고 또 그 인용 보도된 것을 다시 또 옮겨서 받아쓰게 하는 그런 언론의 문제 그걸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제보자 인터뷰도 설득을 해서 정말 어렵게 설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전달하고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근거가 되는 것 시청자들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주장을 잘 전달하자 이런 취지로 섭외를 해서 방송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 취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지 못한 조금 아쉬웠던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는 지난 4월 7일 날 방송된 내용인데요. 예. 각국 외출 제한 조치 이후 가정폭력 급증 유엔 대책 촉구라는 뉴스를 이번 주에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뉴스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과 이동이 제한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가정 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뉴스입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또 유엔에서
유엔에서도 각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그런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제가 수치를 보니까요. 외출 제한 조치 이후에 가정폭력 신고 증가율이 영국에서는 20%, 프랑스에서는 32%나 좀 늘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 해당 뉴스를 보면은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와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해외의 가정폭력 증가 사태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가 같이 노출된 공동의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사례들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해외 뉴스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정폭력의 증가와 그리고 유엔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는 얘기는 한국적 상황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상황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증가했는지의 여부와 현황, 그리고 또 만약에 가정 내 폭력이 발생을 했다면 최소한 어떤 조치를 긴급하게 취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방법들을 시청자들한테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해외의 상황만 전달하는 이런 뉴스의 구성은 사실은 국제 뉴스의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외의 뉴스만 전달이 됐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한 국제적인 상황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한국의 시청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가정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해외 사례를 다뤘다면 국내 사례는 없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대처를 해야 하는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구가 많이 늘었을 텐데 충분히 공감할 만한 아쉬움이에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영국과 프랑스는 20-30% 정도 늘어났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 전한다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경찰청 그 조사 가정폭력 신고를 또 4월 1일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9%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슈가 사실 데이터로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가정폭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할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도 폭력이 많으니까 우리도 조심하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국제 뉴스라고 하더라도 사회부하고 좀 협력을 해서 우리는 이러니까 우리 상황에 맞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좀 약간 더 입체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21대 총선 보도를 주의 깊게 살펴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나은 선거 방송을 위해서 좀 참고하겠습니다. 조언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 제가 총선 전전날인 지난 13일 방송된 예. N번방 비판한 김남국 인터넷 방송서 여성 몸 품평 보도를 좀 꼽았는데요. 여기서 이 보도는 이 김남국 후보, 이 총선 후보의 과거 여성 신체 품평 그리고 성적 대상화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사실을 경쟁 후보가 설정한 프레임에 따라서 N번방 사건과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선 앞두고 여야 간에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이 많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예. 김 후보의 문제된 행적을 이 보도에서 간단히 소개한 데 이어서 김 후보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절망적이다. 가해자의 범죄에 유포자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참여한 사람들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은 유권자들을 우롱한 어떤 위선적인 행태가 아니냐. 이런 박 후보의 주장을 이번 보도에서 옮기면서 김 후보가 앞선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만큼 이번 지적된 의혹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보도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미투 운동이 열풍이 일면서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과 억압의 일상적 구조와 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됐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김 후보의 과거 행적이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서 불미스럽고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합니다만 예. N번방 사건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생성된 불법 콘텐츠와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팟캐스트라는 건 현행 방송제 통신제도상 허용한 합법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컨텐츠를 동렬해 놓고 연결시켜서 그 관여자의 책임을 비슷하게 논한다는 것은 좀 기본적으로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YTN 이번 보도는 경쟁 후보가 무리하게 설정한 N번만 사건과의 연결 프레임을 좀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런 게이트키핑 기능에서 다소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앞으로 그 속보 경쟁의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셔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문제가 된 예를 들어 이번 사건에서 김 후보 출연 팟캐스트 방송의 내용이라든가 또 김 후보 측의 해명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충 취재를 보다 진행한 다음에 차분하게 이슈를 다뤘다면 더 좋은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 아쉬운 마음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중을 아무리 강조해도 예. 부족하지 않은 원칙적으로는 어떤 네거티브 주장이 있을 때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체크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될 때까지는 그것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슷한 앞으로도 유사하게 지금 보도 선거 준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보수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좀 우리나라 언론에 그것이 좀 자리를 좀 잡았으면 하는 예.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진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특집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에서는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를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분석과 전망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본 DMB 시간 정은정 평가원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이와 관련된 특집 방송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DMB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코로나19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는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가 방송됐습니다. 이번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는 코로나19와 신천지 관련 이슈를 주제로 진행자와 감염내과 교수, 시사평론가, 신천지를 15년간 취재했던 앵커가 출연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신천지 지도부는 사회적으로는 관리할 수 있다. 신천지 소속의 간호사들이 증상이 생겼는데도 그냥 방송에 분명을 한 거죠. 신천지는 가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입니다. 방송은 진행자와 3명의 출연자가 원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원탁을 위주로 비추고 배경은 어둡게 처리해 시청자들이 출연자들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어두운 배경을 이용해 자막을 노출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한 점도 화면 구성면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신천지라는 특정 집단을 주제로 한 만큼 신천지 측에 사전 연락을 시도했으며 방송 이후 해명이나 반론을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시사 프로그램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고려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서는 신천지가 사태를 키운 것인가 아니면 신천지도 피해자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신천지가 감염과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회에 끼친 피해 등을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에서 전달했습니다. 신천지를 15년간 취재했던 앵커가 신천지의 종말론, 오략전도, 예배 방식 등 해당 집단의 특징과 이번 집단 감염의 연관성을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었고 감염병 전문가는 감염 경로나 이후 집단 발병 대처에 대한 분석을, 시사평론가는 신천지의 집단 발병으로 인한 사회의 피해 사례들과 여론을 전했습니다. 출연자가 말하고 있는 상황에 쓰인 영상들을 내용의 흐름에 맞게 구성했더라면 시청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처럼 이야기거리가 많은 주제를 다루기에는 방송 시간이 좀 짧았고 그러다 보니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이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는 신천지라는 이슈가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미리 안전망을 갖추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또 다른 얼굴로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진단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의 연이은 악재로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마저 내년으로 연기됐지요. 강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스포츠계 소식을 YTN 김재형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윈블던 테니스가 취소되고 프리미어리그가 중단되는 등 이 스포츠 경기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포츠부 기자를 만나 이 코로나19로 변화된 스포츠계의 소식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주인공 김재형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부 김재형 기자입니다. 네, 김재형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스포츠계의 변화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개막식을 불과 122일 남겨둔 시점에 도쿄올림픽은 결국 예상대로 1년 연기됐습니다. 1896년 근대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최초의 연기 사례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피파가 올 시즌 일정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이틀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들이 줄줄이 좀 취소가 되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경기들이 중단 혹은 취소가 됐나요? 대표적으로라는 말을 할 것도 없이요. 지금 뭐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물론이고요. 네. 미국 메이저리그부터 시작해서 유럽 축구까지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지금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곳은 거의 단 한 곳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스포츠 경기가 이렇게 모두가 다 중단이 된 거는 사실상 75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올림픽도 연기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사기 저하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좀 선수들은 만나보셨을까요? 선수들을 제가 이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저 이제 동료 이제 기자들이 진천 선수촌에 가서 이제 선수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올림픽이 연기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요 대부분 올림픽이 정해지면 그 올림픽 그 시작 시점에 맞춰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100%를 맞춰야 되는지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홀가분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기에 좀 가장 좀 핫하게 다뤄질 어떤 스포츠 기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3월부터 5월까지는 스포츠 기자 입장에서는 굳이 기사를 찾거나 발굴하지 않아도 그 쏟아지는 기사를 처리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기사의 양이 많을 그럴 시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기사가 과연 지금 쓸 수가 있나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만큼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저도 스포츠 기자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은 저도 처음 겪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 아이템들이 무궁무진할 때는 네. 그냥 골라서 쓰면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그걸 더 찾아야 되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템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가공을 할 수 있는 재료들, 즉 경기들이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사 발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스포츠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단된 경기들이 언제 과연 열릴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들도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스타들이 이제 자택에서 격리 생활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스타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직접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네. 뭐 먹방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간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볼 수 없었던 묘기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한다고 하던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훈련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집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 브이로그 같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좀 더 많아졌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도 열리지 않고 또 스타들을 볼 기회도 없는 상황에서 스타들이 어떻게 보면 스타들의 집도 공개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뭐 유튜브를 통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만이 아는 내밀한 얘기까지 해주면서 뭐 나름대로의 팬들 입장에서는 좀 재미를 얻고 있습니다. 스포츠부 기자시다 보니까 네. 김지영 기자는 어떤 좀 스포츠를 좀 좋아해요? 글쎄요, 스포츠 기자에게 어떤 종목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어보시는 그렇게 거랑 어려운 비슷하다고 질문이에요. 예,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포츠 기자의 대부분이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제 이 직업을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스포츠를 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보는 걸 좋아하세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 스포츠 기자 그래요? 대부분이 네. 잘하든 못하든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 기자라는 게 대부분 남들이 쉴 때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 늦은 시각이라든지 뭐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보통 경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 힘든 그 분야 직업 중에 하나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스포츠를 사랑한다. 네. 이렇게 좀 그 애정이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스포츠를 취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좀 크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너무도 많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은 우리가 살면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든 좋아하시지 않든 한 개씩은 아마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땄던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리가 독일을 이겼던 그런 경기장에 직접 현장에서 보면서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굵직한 그런 경기에서 그 생생한 현장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에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인터뷰를 저희가 많이 하는 입장에서 인터뷰를 이제 소위 당하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김지영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뭔가 스포츠를 하나쯤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이 시기가 지나서 이 스포츠계의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들 김지영 기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길 희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김재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뉴스를 보시면서 생기는 다양한 궁금증들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 취재 기자를 만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